아마 기본적인 그 의식이나 철학이나 그런 걸로 강의를 아마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할 거는 사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딴 강의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뺍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얘기해서 뭐 하겠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모임에 한 10년 이상 관여를 했고, 이거 단체가 생기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향약 동계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주민 자치 조직에 대한 걸 했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연구하면서 또 마을 조사를 다니면서 자치의 기본 뜻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저 대학원 다니고 뭐 잘난 척하고 할 때 자치라는 게 그런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혼돈은 지금도 똑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역사한 이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자치 전통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런 좋은 점이 현실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자료 준비한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건 아마 집에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자치라고 하는 게 제도나 법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자치를 제도로 잘 만들어 놓고 법규를 철저히 만들어 가지고 자치를 보게 한다. 그게 맞는 말일까? 아니면 자치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들이 같이 행정하는 사람이든 마을의 지도자든 일반 마을민이든 같이 몸을 합쳐서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통 시대를 보면 절대 법이나 제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라도 지리산 밑에 굴에 운조로라는 데가 있어요. 가끔 텔레비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유씨가 99간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조사를 할 때, 그 집에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대문칸에다가 쌀 뒤주를 이렇게 놓고 아니면 죽을 끓여 놓고 거지가 오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 밥하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존심은 있으니까 밥 좀 줘서 이렇게 거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일리 와요 하는 사람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저거 생쇼하는 거나 저거 부르면 분명히 애밥 먹을 테지, 그래서 말하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동네에 갔더니, 그 운조로 유씨가에 갔더니 동네 앞에 산이 있었어요. 아니, 동네가 아니라 집 앞에. 그래, 집 앞에 산이 있으면 이게 망한 거거든요. 바로 집 앞에, 대문관 앞에 산이 있으면. 그걸 물어보니까 그 운조로 유씨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올 때 그냥 오기가 미안하니까 낫으로 풀벼 갖고 갖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서 눈 마주치고, 이거 낫죠? 그러고서 밥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대단한 집이죠. 그렇죠? 그 집에 그 동네의 문서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제 내가 논산도 공문서를 많이 조사했지만, 그 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세금을 이제 낸 기록부가 나오는데, 그 동네가 27호가 살아요. 그런데 그때는 세금이 마을 단위로 매겨지는 거예요. 이납이라고. 학교에서 젊은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이납, 면납, 이납 그러죠. 그래서 마을에 1,000만 원이 떨어지면 마을에서 같이 해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문서를 보니까 27호가 1번부터 27이 있는 거 아니라 1등호부터 7등호까지 있더라고요. 1등호가 한 집, 2등호가 한 집, 3등호가 두 집, 4, 5, 6, 7등호가 20몇 통. 근데 세금을 부담한 거는 다 1, 2, 3등호가 냈더라고. 4, 5, 6, 7등호는 세금을 안 내요. 부자가 내주는 거예요. 1등호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80%를 내는 거예요. 2등, 3등호가 20%를 내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 세금을 저 부자가 내준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모내기 할 때 그 집이 1순위입니다. 벼베기 할 때 1순위입니다. 비가 와서 담장이 무너지면 그 집부터 고쳐주고 내가 고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자치입니다. 이게 자치예요. 법만 들어가지고 너 요구할 때 요구하는 새 깔짝깔짝해서 벌칙 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품수 안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의식을 좀 밑에 깔고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게 뭐 하지 않고.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사진이 몇 년대 사진인가 봐보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60, 70, 80, 90 찍으려고 보세요. 논산은 비교적 잘 사는 동네였어요? 이게 60년대라고? 60년대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난닝구가 저런 난닝구가 있어요. 뭐 검은 팬티에 하얀 난닝구예요. 60년대는. 저거 80년대 다 돼요. 70년대 말이에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청바지를 입어? 이 사진을 놓고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야, 이 사진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소새끼가 왜 거기 있느냐. 그렇죠. 이거 애양간에 여기 있으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골탑. 소가 식구예요, 식구. 농사 지어주고. 저거 팔아서 우리 대학 갔거든요. 그 다음에가 뭔 줄 아세요? 쓰레기는 왜 태우느냐. 근데 모기뿔을 모르더라고, 애들이. 더 환장하는 거는 할아버지 손 닦았느냐. 손자한테 저거 주면 손 닦았네.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닦기는 뭘 닦고 그냥 줬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저를 혼란시키는데, 저 수박이 시원하냐 미지근하냐. 요새 애들 6.25 때 라면 안 먹은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때요? 시원해요 미지근해요? 그것도 수준 떨어지는 소리예요.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손자가 올 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채반에 대해서 우물에다 띄웁니다. 그 다음에 저 어머니가 왜 인상 쓰고 있느냐. 근데 어머니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좋죠. 이 나무가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여기 가까이 있는데. 부여 성흥사지. 성흥산성. 제가 키가 큰데 제가 서도 저 나무 요만치밖에 안 돼요. 저 나무 팔으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돈 주고 살라면. 어차피 살 자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산해 보시죠. 예? 얼마? 안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가격을 물었으면 그거로 대답을 하세요. 왜 그걸 자꾸 5천, 1억, 3억, 5억. 억대에서 굉장히 비쌀 거예요. 저거를 재벌 회장이 사다가 자기 집에 심어놓으면 저 나무가 의미가 있겠어요? 저기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치요? 생쇼 하지 마세요. 뭐 세계 뭐 딴 나라 그거 갖다 하지 말고 우리 마을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나무가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나 모르지만 제일 좋은 게 저기 그네 타고 놀면 좋겠죠. 근데 그네 타는 건 참 좋은데 여기서 처녀가 목 매달아 죽은 데도 여기예요. 저는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반창에 여기서 떼창 불렀던 거 기억이 나고 할머니 어머니하고 김밥 먹은 게 기억이 나고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문화의 무대거든요. 요즘 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관광마을을 만들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마을 해관져요. 1년에 며칠 써요, 그거? 해관이 아니라 펜션 같이 쓰는 거. 1년에 며칠 써요? 50일 쓴다? 180일 쓴다. 300일 쓴다. 50일, 60일 안 쓸 거래요? 그러면 그 돈 들여가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거 계속 안 쓰니까 또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지금도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부잣집 사랑방이 다 객실이야.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른들 오면 이렇게 해서 모시고, 이리 들어가세요 하고 난 다음에 상 들고 갔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 고마운 거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방을 빌려준 그 큰댁 저 아저씨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잘해줘요. 근데 그렇게 지금같이 그때는요, 방에 있는 물건을 싹 치워주고, 뭐 저기 하면 대배도 이렇게 해주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때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듣지 말고 이게 사실 자취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병풍에, 상에, 그릇에, 집그릇.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걸 갖다 썼잖아요. 병풍에, 차일에, 그릇에. 그러면 쓰고 나서 깨진 건 보상해주고 쓴 값 지르면 그것이 기금이 되잖아요, 마을에. 지금도 마을 사업하면 기분이 모여지는데 마을 사업을 해서 2억이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2억 중에서 주민들이, 노력한 주민들에 돌아가는 돈이 1억이냐, 1억 5천이냐, 1억 8천이냐. 모르겠어요. 마을 다르게.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을 기금으로 2천이 들어가요? 5천이 들어가요? 1억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논산에 두레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두레가 돈을 벌으면요, 두레꾼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을 다 100%예요. 거기에서 노인들 피로 양로연도 해주고, 이 시집 못 간 처녀 시집도 보내주고,
서당도 새로 짓고 마을 우물도 새로 파고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입니다. 자치입니다. 그걸 나눠 가지면 싸움이 나요. 분명히 싸움. 저 새끼가 땡땡보다 더 갖고 갔다 뭐 그러다 보면 피하고요. 근데 모여서 다 거기다 줘버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 일할 때 여러분 난 믿을 수가 없는데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대강 철저히. 지금 의원님들이 보면 시청 직원들이 대강 철저히 일하는 사람 많죠? 대강 철저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강 철저히. 예? 대강 철저히가 대강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예요? 두레꾼들이 잘 보세요.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난 진담을. 두레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50마지가 우리 동네 논인데 제일 부자가 40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부자 양반이 얼마 내느냐가 수입의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한 마지기 모내기 할 때 1,000원이다, 800원이다, 1,200원이다가 달라요. 좀 이렇게 프레젠트 하는 사람은 1,200원 낼 것이고 깔짝깔짝한 사람은 800원 낼 것이고 보통은 1,000원 내. 여러분은 1,000원 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모내기를 해줬는데 두렉분들이 모내기를 하고 도가집이라는 데 모여서 술을 먹고 놀아요. 등어리 씻고 막 하고. 그런 거 보셨던 분 있을 거예요. 술을 먹고 있으면 그 두렉군의 상세, 제일 대빵이 돌아다니며 수금을 해요. 잘 사는 그 양반집 40마지개 집에 가서 어르신네 저 왔습니다 하면 그때 봉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유 뭘 이렇게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당연히 기대하고 왔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서 쉬는 거죠. 800원일까요? 1,000원일까요? 1,200원일까요? 800, 1,000, 1,200. 분명히 800일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30마지기, 40마지기니까 내가 기금, 마을 기금의 80%를 낸다 생각하니까 800원 내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걷어갖고 왔어요. 그럼 도가집에 술 먹고 술이 요만치 오르고 장난 좋아하는 이 두레꾼들이 뭐였다. 형님, 그 새끼 얼마 냈어? 800이요, 1000이요, 1200이요. 그때 이 둘의 상세가 그 새끼 하면 800원이고요. 어째? 그러면 8,000원이고요. 아이고, 그러면 1,200원이에요. 근데 그 새끼 했단 말이에요, 800. 그러면 그 다음에 모내기 할 때, 벼베기 할 때 대강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보면 하는 척해. 가면 차는 거야. 신고 차고. 그러면 모내기를 한 게 반 이상 떠요. 뜬모가. 그러면 여러분 두레하고 품앗이하고 기억하십니까? 품앗이는요 일당 있는 겁니다. 등가 교환이에요. 품앗이를 우리 집에 하는데 우리 형이 갔는데 동생이 오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갔는데 저 집에서 어머니가 오면 저 집이 손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면 할머니, 아버지가 가면 아버지, 형이 가면 형이, 동생이 가면 동생이, 내가 가면 내 친구가. 요게 등가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품앗이를 하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두레로 하면서는 일단 내서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 뜬모를 하려고 하면 품앗이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일꾼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 낸 것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이 싸가지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내년에 또 하면 또 손해볼 테니까 그래도 1,000원 내야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강 철저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 집 어떻게 됐어? 했더니 어이구 어쩐 일로 1,000원이다 야 그러면 박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농사 지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대로 해주느냐 대강 철저히 하느냐. 여러분이 두레꾼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레 대장이면 제대로 해줘야죠. 절대 그렇게 안 하더라. 한 번 더 죽여. 1년을 더 대강절.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천연해요. 그게 자율의 자치의 룰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봉투 1,000원씩 주면서 닭 2마리를 줘요. 이거 갖고 좀 멋있게 놓고 잘 놀아.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했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못 사는 호레비하고 과부가 1,200원을 낸단 말이에요. 2마디기도 안 되니까. 갖고 있는 게 한 마디기밖에 안 돼요. 그걸 동네 젊은 놈들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1,2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와가지고 아유 근데 그 김씨 할머니가 1,200원 줬어요. 그러면 두레꾼들이 뭐라 할까요? 박수! 이럴까요? 형이 사람이야? 빨리 갖다 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율이에요.
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있었다. 지금 아파트에서 또 도시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나는 몰라요. 앞으로 강의 들으시고 행정으로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그 밑에 그런 깔린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동네에 둬야지 그걸 재벌집에 갖고 갔는데 가치가 살아나지 않듯이 우리의 문화는 논산의 자치는 논산식이에요. 논산도 하나가 아니에요. 상월하고 면마다 다르고요. 마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할머니하고 여기 보면 이게 이분이 시어머니고 이게 며느리고 이게 손녀딸이죠. 요새 젊은 애들한테 시켜봐서 여기다 말풍선, 할머니 만화 풍선, 여기 며느리 말풍선을 그려놓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풍선을 그리랬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에휴, 돌리는 속도 봐라, 저거. 이렇게 했더니 며느리 하는 말이 저거 뒤지지도 않아, 이렇게 하더라고. 이해되셔요? 시어머니가, 내가 아까 왜 그걸 오늘 안 해도 돼, 찬찬히 해. 그러면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 때볕 앉아 들어가 계셔? 내가 다 할 텐데 왜 나와서 그러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요 밑에 그림 봐보세요. 요게 모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정지하는 양반들 모이는데, 여기는 농사꾼들 모이는데,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둘이 장기를 두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할아버지 하나 앉아있죠. 분명히 싸움 날 가능성이 많아요. 요 할아버지 훈수 두다가 분명히 싸움 날 것 같고, 요놈 보니까 분명히 맞을 놈이야. 할아버지를 노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툭 건드려가지고, 장기판 부러지고. 그 다음에 요 사람 봐봐. 이거 좀 사진이 적은데 드러누워 있잖아요. 팔뚝이 이렇게 굵어요. 저거 분명히 아들뻘이에요. 어른들인데 드러누는 게 저게 사람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조합을 맞춰서 어떻게 이해되고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문화를 평가를 할 때 상질이냐 중질이냐 하질이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나라 문화가, 한민족 문화가 전 세계 지구상에서 상질이에요, 중질이에요, 하질이에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상질, 중질, 하질. 하질은 나오는 사람은 여기 당장 쫓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질은 없더라고요. 상질이냐 중질이냐 어느 쪽이에요? 이상하게 상질은 아닌 거 생각이 드는가 봐. 근데 중이라고 하려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가 봐. 세종대왕이 그래서 중을 셋으로 나눠요. 중상, 중중, 중하. 그리고 중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문화는 다 상질입니다. 그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김씨박씨 비교하기 시작하면 대화 안 되고요. 그것만 보이죠. 근데 그걸 이해해주면 되는 거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그게 왜 그랬을까를 좀 이해하려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맨 밑에 그림을 한번 이것만 볼게요.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이랬던 것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요 화살표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딴 놈이 와가지고 툭 쳤어요. 그러면 쑥 들어가는 게 있고 팍 막아주는 게 있고 팽팽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양새가 이렇게 아메바처럼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기를 메운다고, 이렇게 조금씩 메우다 보면 A에서 B라고 하는 색깔이 좀 다른 쪽이 되는 거죠.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의 문화도 솔직히 말하면 논산이라는 게 생긴 게 언제예요? 100년 남짓이에요. 은진 따로, 노송 따로, 연산 따로 다 각자 잘난 척 하는 데가 여기 논산이에요. 이게 일본 놈들 장난이거든요. 부여는 4개잖아요. 부여, 석성, 임천, 홍산. 그 향교가 4개 있는 데는 조선시대에 4개 군현이 있었는데, 향교 3개는 3개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특징들이 다 살아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어령 장관 때 이거 만든 그 굴렁쇠, 아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했을 거고, 올림픽 망했다. 한국에서 무슨 6.25까지 만난 데서 무슨 올림픽을 하겠느냐. 그러고서 있는데 개막식을 딱 보여주는데 막 멋있게 개막식하다 불이 탁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계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그럴 줄 알았어, 정전이구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불 탁 나간 다음에
저쪽 끝 한참 있다가 저쪽 끝에서 얘가 요라고 왔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이죠? 요라고 왔잖아요. 근데 북경올림픽이나 영국 런던 올림픽에 개막식 할 때 그 경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막 생쇼하고 난리지. 저거 얼마 들었을까요? 운동화 값하고 이거. 야, 진짜 저건 정말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당당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치와 자율의 밑바탕에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거든요. 딴 데 있는 거 따라가면 백패입니다. 우리만의 것을 의미를 갈고 잘 포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 노두라고 그러는데 이거 징검다리 건너보셨죠? 이거 걷는 사람은 촌놈이요. 이 돌을 보면,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돌을 보면 맨들맨들해서 여기서부터 이게 돌이 있는 걸 보면 한 150년에서 20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잠수교라는 거 아십니까? 서울에만 잠수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 많이 오면 저거 잠수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개인데 이 중에서 떠내려간 게, 홍수가 지면 떠내려가는 게 다음 중 몇 개일까요? 30, 50, 70, 100. 떠내려가는 거. 자, 답 어려우니까 30, 50 쪽이에요? 70, 100 쪽이에요? 떠내려가는 게 70, 100 쪽이다. 30, 50이다. 30, 50이죠? 맞아요? 전통은요, 실용 검증된 겁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여기가 좋더라. 그래서 100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후제 지나면 비 와요, 안 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기후제 왜 지내는 건데요? 오라고 지내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후제를 지내는데 공손히 지내서 하느님이 보고 아이고 지들 참 그래도 애쓴다. 그래서 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단 그 정말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데 하느님이 우리가 위해 주니까 하느님이 사는 거거든요. 네가 네 거 관리 잘해라. 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뜻이더라고. 그리고 일단 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를 갔더니 개고기로 기후제를 지내요. 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면 개고기로 지내는 기후제 지내는 동네에 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안 줘요? 안 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지낼까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박사고 교수고 잘난 척하는 놈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이런 놈인데도 다 있어. 기본이 안 됐잖아 이거. 그러고서 동네를 학생들 데려갔다 빠져나왔다니까요. 이런 데 조사할 필요 없다고. 수준 떨어진 동네라고. 나왔다가 마음이 이상해서 다시 돌아가서 물었어요. 어르신네 개고기가 부정 타는 건 아셔요? 그러면 나는 내가 예상한 건 에? 부정 탄다고? 개고기 맛있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거 부정 타는 고기라 이걸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부터는 닭고기로 하시든지 돼고기 하세요.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고기가 부정 타는 거 아셔요? 이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Yes, no.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를 알면서 그 산에다가 개고기로 기후제 지내는 게 뜻이 뭐냐고요.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니까요. 그 산이 하나님이 심심할 때 내려다보는 산인데 거기다 계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닦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두 종류가 있대.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 아야 선녀 ABC 저것 좀 닦아라 걸레 들고 이렇게 하고요. 성질 급한 B형이 있어. 호수대고 뿌려 그런데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피를 무진장 발라놓고 우리 여기 충청도는 손을 그냥 손이 길잖아요. 거기는 계피 발라놓고 주머니에 손 넣고 알아서 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비가 안 와. 그러면 뭐라 그러면 바쁜가? 그 다음에 가서 그 산에다가 청솔까지 놓고 연기가 꼭 올라간대요. 이해되세요? 문화라는 건 각각의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논산 같은 경우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자치를 얘기할 때 이 민이라는 게 조선시대는 사족이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논산, 연산, 노성, 은진에 서울로부터 임명받아온 수령이 있어요. 원님이. 그 다음에 거기에 선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들이 있어요.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아전이라고도 하고 이 행정관리들이.
이 셋이 지배층을 형성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백성을 끌어들여요. 자기 편으로. 그냥 안정됐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근데 이 셋을 잘 보시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요렇게 붙으면 양반과 중인이에요. 양반 대 중인이에요. 요렇게 붙으면 관 대 민이에요. 요렇게 붙으면 토착인과 애지인이에요. 이해되세요? 토착인과 애지인, 관리와 민, 사족과 중인. 근데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치를 시행한 사람들이 사실 조선시대에는 마을에는 농민이지만 논산에서는 지금 의회 같은 역할을 이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존중을 받고 했죠. 그렇게 당파나 일삼고 개떡 같은 짓을 했으면 양반 남아 끝났을 거예요. 제가 아까 구례 운조로 얘기했지만 양반이 정말로 엉터리 짓을 했다고 하면 요새같이 민중 반란이나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있을 때 거기가 제일 먼저 불탈 거예요. 그 돈 빼다가 우리가 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굉장히 저기 한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를 스크럼을 짜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자치 문제를 얘기할 때 조선시대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지금 일본 같으면 무사의 나라라고 그러고 영국 같으면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죠. 중국 같으면 환관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선비가 500년을 지탱한 나라가 없어요. 펜과 붓으로, 칼과 돈이 아니고 500년 한 나라가 없어요. 개떡 같았으면 절대 500년 아니고 100년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서양 사관하고 식민 사관으로 양반을 때려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비들이 향촌 자치라는 걸 한 거거든요. 중앙 정계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 들었나 모르겠어요. 원님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향교 가고 그 다음에 유림들 찾아가서 인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잘 보여야 받으니까. 사족들이 하나의 일체감을 가진 지역하고 사족이 분리된 지역이 있어요. 근데 향촌 자치라고 하는 거는 이 사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역으로 해서, 지역 민중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정해가지고 지방 그 행정하는 관리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향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산도 있었는데, 연산도 향규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의회 의원들의 규약이에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향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안 배웠는데, 향안 질서가 흔들어졌다. 이게 18세기 말이거든요. 향안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 자치가 완전히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자치를 하면 되게 마을 자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논의도 하실 때 논산시 전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자치가 어떻게 구현될까가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을 자치잖아요. 그러면 동 아니면 더 좀 좁히 들어가면 아파트의 한 라인, 어떤 마을, 그 마을의 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아까 내가 둘의 얘기를 이제 했던 것도 그건데, 이게 바로 이제 마을의 자치, 이게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족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모르겠어요. 논산분들은 다를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 양반 써놓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양반 해놓고 100점이 최고, 최하가 0점. 그러면 양반 점수 몇 점 나올까요? 40, 50, 60, 70, 80. 대개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젊은 애들. 3, 40이 많지 않겠어요? 애들이 7, 80이요? 어림없죠. 근데 유림들한테 가 물어보세요. 향교 유림들 강의하면서 제가 칠판에 물어요. 양반 점수 매겨보세요. 30, 40, 50 이렇게 하면 몇 점 나올까요? 6, 70 나와요. 8, 90은 안 나오더라. 그런데 양반을 쓱 지우고요. 거기다 선비라고 써봤어요. 그러면 플러스 20점이면 30점 그대로 올라가요. 우리가 만든 룰이에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하는 거거든요. 당쟁이요? 당쟁은 일본 놈이 만든 말이거든요. 원래는 붕당이라고 그랬어요. 붕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생이나 사업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할 때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붕당, 당쟁이라는 말은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고, 붕당이 심하면,
붕당이 없으면, 심한 거하고 없을 때,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가로,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가로예요. 에? 근데 가로 두 개에 들어갈 만에 하나는 망이고, 망할 망자고, 하나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어디가 망입니까? 붕당이 심하면 망한다. 붕당이 없으면 망한다. 어느 쪽일 거예요? 없으면 망해요? 심해야 망해요? 없어서 세도 정치로 가다 망한 겁니다. 그걸 나쁘게 봐서 당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빴으면 양반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당쟁의 시대라고 하는 붕당의 시대에 밀란이 없었다니까요. 내비뒀겠느냐고. 요새 청문회 하는 거 봤잖아요. 요만치만 하면 서인이 가만히 두었고 남인이 가만히 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약점 안 잡히려고 꼴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세도 정치도 해보세요. 갖다 밑돈 대고 계속 올라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삼정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세도정 때문에 망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이제 마을의 문화라고 하는 걸 거꾸로 들어가 보면 마을의 문화는 정말로 위계가 없잖아요. 마을의 문화 들어가면. 저는 마을 조사로 제가 책을 쓴 게 조선 후기 촌락 사회사라는 책, 일본에서도 번역되고 그랬는데 마을사라는 걸 저는 제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마을을 연구해 보니까 나는 마을 하면 동종마을, 문중마을, 그 좋은 성씨들이 있는 그 마을만 생각했는데요. 거기 가면 그 마을이 구성되는 과정에 12동네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반, 큰 애 중에 잘 나가는 양반이 있으면 그 마을의 토지를 다스리는 같이 하는 동네들이 쭉 있어요. 그 자치와 자율이라는 눈빛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자치와 자율이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야 세밀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이거든요. 법으로 정할 때는 딱 하나지만 상대적이거든요. 부조할 때 얼마 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5만 원 한다. 아니야. 친구한테는 10만 원 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통하는 게 더 중요하지 법으로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꼭 좀 해주고 싶어요. 뭘 법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법이라는 건 따져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논산도 범죄 없는 마을 비석 있나요? 있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주에서는 제가 경험한 게 20년 전에 그 마을에서 범죄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구속되게 됐어. 그랬더니 마을의 이장하고 마을의 지도자 5명이 그 범죄자 된 집안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사 갔으면 좋겠다. 얘가 구속되면 범죄한 마을 표석을 옮겨야 된다. 그럴 때 이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다니까요. 요새 같으면 뭐야 이 새끼야 칼부림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알았쇼. 그게 자율이요, 자치요. 모든 게 같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대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실은 마을 문화를 할 때 저는 지금도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요새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서당을 같이 다니면 한 동네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가 제일 가깝죠. 고향 하면 면도 아니지. 고향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 저 우주는 안 가보셨죠? 우주에 가면 지구가 고향이에요. 유럽에 가면 아시아가 고향이고요. 북경에 가면 한국이 고향이에요. 서울에 가면 충남이 고향이에요. 충남이 대전에 가면 논산이라고 그러겠죠. 논산 읍내에서는 나는 상월이야 그럴 거지. 다 달라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가장 끈끈한 거는 진짜 마을이죠. 같이 그냥 냄새 맡아가면서 손 붙여가면서. 지금 나는 아버지가 이제 80 넘으셔가지고 치매가 약간 오셔갖고 이제 안 돼가지고 병원에 모셨는데 거꾸로 돌아가셨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60 넘으면 다 치매 왔어요. 노인들.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그런데 요양병원 간 번 한 번도 난 못 봤어. 동네 옆집 아주머니가 다 봐주고 동생 나 장애 갔더니 엄니 좀 봐줘. 그럼 밥도 다 해주고 다 해줬어요. 아니에요? 네, 동네에서 같이 모셨다니까. 그게 자치지. 다 따져가지고 나는 아버지 치매기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젊더라고요. 근데 나를 교수로 알아봤어. 그러더니 이 교수님 빨리 회의하세요. 뭘? 그랬더니 꼭 쌈나더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 이거 치료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니까요. 그게 치료가 아니라 그거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우리 자치 자유를 얘기할 때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서당 상여도 같이 매면 한 동네거든요. 우물 같이 쓰면 한 동네거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나이쯤 되면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머리가 여기가 빠졌잖아요. 여기 보여요? 이게 나이 들어서 빠진 게 아니라요, 기계충이에요. 이발소에서 기억나시죠? 그 당시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발소에 가면 돈을 내지를 않았어요. 봄, 가을에, 봄에 보리, 가을에 쌀냈어. 이발소 주인이 기계를 갈지를 않아. 다 뜯어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발소를 안 가. 그러니까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터 이것도 봄, 가을로 내서 공짜로 다니고, 무당도 그렇게 하고, 이 야장쟁이도 그렇게 하고, 이게 공동체였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 내고 안 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야장쟁이라는 건 호맹이나 이런 거 때려서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여 같은 것도, 상여를 같이 매는 사람들은 한편인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그것 때문에 또 말 많다면서요. 이주인고 나오고 막 그럴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자치의 모습이, 이 동지가 틀어졌고 공동체가 형성됐던 거거든요. 그 모습을 똑같이 옛날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밑에 깔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기 중에 이게 좀 자치규율 중에 법으로 꼭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일 잘못하는 건 출동이에요.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수화불통. 이게 벌이거든요. 수화불통.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요.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게? 물하고 불은 통하지 않죠. 그 통할 리가 없죠. 불 나면 물로 끄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수화불통이라는 얘기는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저런 룰이 얼마나 엄하겠냐. 그 다음에 손도라고 하는 거는, 손도라는 거, 이게 손자가 이게 손해본다는 그 손자잖아요. 무리해서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껴주지를 않는 거죠. 너는 왜 왔어? 그 다음에 발언권이 없어요. 앉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얘기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쁜 뜻으로 보지 말고 마을의 문화를 정상적으로 갈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 대강철저에 얘기했지만, 길들이기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징검다리가 거절에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전통이 경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징검다리 같은 걸 내가 청년회장을 했는데 이혜준이가 징검다리를 주장을 해서 저기다 놓자고 했어요. 근데 동생들이, 형 거기는 떠내려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새끼 내가 놓으라고 놓지, 그래서 내 주장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홍수가 졌어. 100개가 더 떠내려갔어. 그럼 동생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형 같은 사람이 무슨 청년회장을 한다고. 내놔! 알았어. 그러고서 니들 어디 놓아? 여기. 거기 놓아보니까 제일 안 떠내갔다.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룰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는 자동으로 길들이기가 된다니까요.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놈 싸가지 없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막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조선시대나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얘기 듣는 거는 인간 말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병풍하고 상하고 지금 얘기했지만, 저희 세대가 결혼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반상기였어요. 그릇. 다 각집살림을 하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인 장모가 오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사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찬장에다 그릇, 유리 그릇 다 바꿔 놓고. 근데 시골 살면 그건 동네 집그릇 그냥 한 100개 만들어 놓고 부르마로 끓여다가 거기서 다 나누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는 특권을 누렸는데, 잔치를 하는 날 밥 해 먹었어요? 거기가 얻어 먹었어요? 동네 잔치를 김치집에서 했어. 우리 집 밥 해요. 거기 가서 밥 먹어요. 그거 촌이죠.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초청해서 밥 주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거기 가서 그거 차일 치고 어머니는 가서 마늘 까고 파 다듬고
그러니까 같이 다 하면 우리는 놀다가 밥 때 되면 쫙 가가지고 동네 젊은 놈들이 다 가서 어린애들이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동네잖아요. 그게 자유지, 공동체고. 기억나시죠? 우리 어머니는 과방 대빵이었어요. 최고예요, 이게. 그러면 놀다가 슬그머니 가서 과방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살짝 이렇게 그때 뭐 이게 뭐지? 다시기 이런 거 그거 생전 못 먹어본 거 그러면 그거 탁 보고 그냥 들고 탁 뛰어가서 저기 가서 혼자 이렇게 먹고 가고 내가 원래 좀 나쁜 놈이었었어. 근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계곡위로 지내는 동네 산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완상하는 산 여기다 계피를 바르면 하느님이 안달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든 거죠. 이게 키즈를 하는 것도 이것도 기우제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어서 비가 온대. 아니 이거 바람이 이렇게 하면 비가 와요? 말이 돼 그게? 그리고 저런 건 이제 그냥 청솔까지 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저거를 보면 하느님이 보면서 그걸 하겠다 이런 거가 되겠죠. 지금 이게 뭐예요? 산신당 같죠? 여기 지나가면 동네에 산신당인데 우리 동네에 이게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무서워요. 정이 가요. 어때요? 그건 죄진 놈이야. 그게 정답이죠. 이 산신이 우리 동네 지켜준다면서 왜 그거 떠오르냐고. 아이고 할아버지 고마워. 그렇게 하고 가야지. 거기 가서 또 온다는 얘기는 지가 뭔가 잘못을 한 것이야. 그런 설명이 가능해.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거죠. 저런 마을에서 저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저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섭다. 그러면 산신당 할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저 당산나무도 나는 지금도 문화재위원을 오래 했지만 이 철조망 이거 쳐놓는다고 나무가 도망가지 않나요? 조선시대엔 저런 거 없었어요. 저 당산나무가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냥 아주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의 억울한 점이나 맺힌 점이나 또 희망상을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고 나면 그게 문제야. 내가 거기다 한번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를 그 마을에서 공동이 같이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마을 앞에 뭐 천하대장군이 이거 있다거나 선돌이 있다거나 또 나무가 있다거나 마을 뒤에 당산나무가 있다거나 산신각이 있다거나 이게 다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둘에 저 어렸을 때는 이거 그 바가지에다 비벼 먹던 생각나고 이거는 충청도는 없이 전라도가 많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돌이 들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 돌을 들어서 어깨 위로 넘기면 상일꾼이 돼. 그러니까 일꾼을 구분할 때 일당 25,000원짜리와 35,000원짜리 저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건 사진을 잘못 찍은 거예요. 저 삐쩍 마르려면 해야 되거든요. 저 알통은 당연히 들지요, 저런 애는. 근데 삐쩍 마르고 힘도 없는 친구가 어른들한테 어르신네 저 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일꾼 삼아달라는 거죠. 그럼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 들었다니까요. 고집을 세우니까 공인 인증용은 3시 완죠 이렇게. 네, 거기서 이제 들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일꾼이 돼요. 이게 마을의 공동체의 룰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농담 해볼게요. 이것도 그릇 보면 얼마나 됐어, 이거. 스텐 그릇에 이거 보면, 이거 양품 보면 이거 참 얼마 안 된 거지. 요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지금 보면 이때만 해도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레시바 꽂고 트랙터로 드르륵 하다가 핸드폰으로 쳐서 짜장면 시켜다 먹으면 끝나지. 누가 술잔을 주고받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 무슨 문화가 생성됩니까? 노래방을 가는데 진도에 갔더니 요번에 세월호 났던 거기 팽목 그 옆 동네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조선시대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짱짜장짱 하는 이 노래방이 아니라 매일 저녁에 거기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도 많잖아요. 판소리 저기. 그게 놀이 그날 밤마다 모여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게 노래방, 이름이 노래방이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노래방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 일하다 보면 제자 하나가 논문을 쓰는데 선생님 이걸로 논문을 써야겠다. 뭐냐 그랬더니 배틀에 거기 하는 할머니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사해서 논문을 쓰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진보적이고 저항적이고
그 사회에 대한 풍자라는 게 이게 정말 어머니들이 할 줄 몰랐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남편 몇 번 죽이고요. 시동생하고 시아버지도 죽어야 돼가지고 저는 그냥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그 가사를 보면서 야, 부정적인 여인이다. 이 가문에 시집 잘못 왔다는 걸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시간 강사라도 군대를 갔는데 대학 때 뭐 데모를 해가지고요. 뭐가 붙어가지고 천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말단 소총수로 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공부만 하던 놈이 가니까 소총수로 가니까 총 잘 쓰고 태권도 잘하고 구보 잘해야 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대에서 나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다고 저를 과외를 시키더라니까요. 난 과외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구보 과외를 하는 거, 구보에. 딴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 뛰는 저는 일주일에 3번 뛰게 하는 거예요. 동생 놈 뻗더니 자전거 타고 욕하면서 막 나이가 제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소대장이 ROTC였었는데 제대를 앞두고 이게 이제 뿅 가가지고 저보다 3년 후배 소대장이. 근데 구호를 개새끼로 붙이라는 거야. 하나, 둘, 개새끼. 왜 이렇게 힘이 안 들어? 지금 대대장 얘기하면 개새끼. 그리고 그냥 높아질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야. 사단장, 개새끼. 그러고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그게 배틀로라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들노래도 그래요, 들노래도.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게 좀 딴 얘기가 많아진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자치와 자유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공유해야 되는 거지. 법으로 정해가지고 서열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행정이다.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행정 밑에 깔려있는 문화와 정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빠진 상태에서 주민자치 협의회를 한다든가 자치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크게 기대를 못 하겠어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성격이 다른 걸 얘기인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이 그림 갖고 얘기하면 이거 갖고 욕하면 얼마든지 욕할 수 있죠. 이게 처녀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남자 성기잖아요. 남근. 근데 저걸 놓고 예를 들면 논산같이 유교 양반이 저런 쌍놈들 그래 갖다 바칠 게 없어 성기를 바쳐 하나나 바치지 또 몇 개나 바치면 저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칼질하기 시작하면 저 문화는 날아가 버려요. 저게 뭐냐면 해신당인데 강릉 바다에서 자꾸 해난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설화상으로 저 아주 한을 품은 저 여자가 한이 맺히면 저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별걸 다 했는데 결국은 해난 사고가 줄은 게 저거다. 그래가지고 저게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 그림은 여기 보면 이제 번진 것 같이 있는데 이게 저 무당집을 불태운 사진이에요. 제주 목사가 제주에 가서 보니까 제주 목사는 유교 유학자거든요. 산비거든요. 제주도 가보니 무속인이 막 민중이 많아. 그냥 하는 거 보니까 좀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죠. 절하고 무당집을. 그런데 이제 지금쯤 와서 20세기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제주도의 민속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그 목사를 제주 목사를 어떻게 평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치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있는 그룹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내가 초등학교나 고을 마을 동네에 하고 그 다음에 논산 군 얘기했다가 나는 연산이 고향이야 할 수도 있지만 충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군대 가면 충청도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논산 상월이라고 누가 그래요? 충청도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아주 왜곡시키는 거니까 자율이라는 걸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이런 거 난 진짜 싫더라고. 이 개천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냥 요거는 충청도야. 이거 내가 이거 잘 어느 섬에 갔더니 담벼락에다 저런 걸 그려놨더라고. 섬이면 거기 정말로 해안가에 그런 전경을 해. 저런 어떤 무슨 로버트에다도 아니고 막 그런 거. 가는 데마다 떡 맺히고 장승을 그냥 수없이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로 만들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 마을만이 갖고 누가 봐도 그 마을에 탁 가면서 참 여기는 정말 그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나고 뭔가 있다.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잘 들어줘서 그냥 막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큰 틀은 이런 거고 그 자료집에 있는 거는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강의들을 하실 건데 아마 거기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그런 걸 하실 거고 밑에 깔리는 정서라든가 이거는 제가 그냥 맡아서 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